네, SBS가 미국의 방송사는 아닙니다만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선 결과는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8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전망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누가 이길까? 김영철 SBS 국제팀 기자,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영철 기자, 이번 미국 대선 지금 사전에 우편 투표가 상당히 급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겁니까? 네, 모두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현지 시간으로 2일 오후 2시까지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네. 사전 현장 투표를 합쳐서 9,7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700만 명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13시간 시차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사전 투표가 한 1억 명을 넘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2016년 대선에서 투표자가 1억 3천만 명 좀 넘습니다. 그러면 총 투표자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70에서 80%가 벌써 넘어선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햄프셔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동부에서 시작을 해서 서부,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투표가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100여 년 만에 최고 투표율 나오나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두 분은 미국 전문가시니까 최고 투표율이 역대 대선 가운데 어느 정도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예. 한 67%까지 나왔다고 예. 하는데 뭐 그때는 이제 근대에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1800년대 정도 되겠네요. 네네. 1900년대 초반이나. 네, 뭐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55%, 56%이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사전 투표가 지금 한 9,700만 표라는 거는 2016년도에 사전 투표가 한 5,800만 표였기 때문에 거의 한 4천만 표 이상이 이미 사전 투표로 나온 것이죠. 물론 이제 당일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는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미국 인구가 현재도 한 3억 5천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3억 3천만 3억 명. 3천만. 네, 네. 그리고 성인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한 2억 6천만 정도. 2억 5,500만. 5천만, 네. 2억 6천만 정도로 본다면 60%가 되려면 한 1억 5천만 명 이상은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은 이미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벌써 1억 명 가까이 투표를 했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인원이 그 인원은 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예년에 과거 선거에는 사실은 당일 현장 투표가 현저하게 높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따진다면 사실은 뭐 정말 67%, 1억 6천만, 7천만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야겠는데 이미 많이 투표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억 5천만까지 간다고 하면 60%가 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저 우편 투표 나중에 개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1억 명 가까이 투표를 해버리면 정작 내일 대선이 끝나더라도 대선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자, 물론 이제 우편 투표가 급증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많이 실시하지 않았던 주들은 우편 투표를 처리하는데 우편 투표를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주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주들은 우편 투표를 물론 최종 집계를 위해서는 개표를 해야 되겠지만 개표를 하지 않아도 그 승부가 이미 정해진 곳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만약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매우 작아서 모든 경합주들의 개표를 진행해야만 이제 승자를 확정할 수 있다면 위스콘신주나 미시건주 그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를 미리 개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지금 도착한 주들의 대부분은 이미 개표가 이제 시작이 되었었고요. 근데 이제 경합주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오늘 선거일부터 그 사전 투표도 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투표는 일단 오늘부터 개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 후 3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9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모두 유효표로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두 후보가 초박빙으로 가서 이 두 주를
포함한 경합주들의 개표를 모두 지켜봐야 된다고 한다면 짧게는 3일, 길게는 9일, 12일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미국이 그 민주주의 국가 롤모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 선거 제도는 투표 제도는 대한민국이 정말 깔끔하고 명쾌한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특히 선거일이 끝난 이후에도 도착을 하는 것도 유효 투표로 인정한다.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인데요. 왜 이런 투표 제도를 채택한 거죠? 연방제 국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결국 연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각의 연방의 특징을 인정해 주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투표라든가 이런 거를 각 주의 권리로서 위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에서는 자율적으로 당일까지 하고 어떤 주는 그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다만 이런 것들이 충돌할 경우에 문제는 어떻게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될 경우 연방 대법원에 이 문제를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문제 제기도 되고 있는데 아무튼 연방의 개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비효율적이지만 비민주적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편 투표가 개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대강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우편 투표는 사기다. 우편 투표는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stealing millions of votes. We're going to win this election. The only way they can take this election away from us is if this is a rigged election. A terrible decision. We're going to go in the night of, as soon as that election's over, we're going in with our lawyers. What country are we in? Look, he says the most irrational things. I don't know what to say about it, but it does surprise me. 영상을 보니까 김영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 불만이 많아 보이고 바이든 후보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상당수 바이든 후보 지지 성향이 있다 뭐 이런 겁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는 그 유권자들도 민주당 지지자가 상당히 많고요. 그 중에 이제 우편 투표, 현장 투표가 있는데 이 우편 투표, 특히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이 우편 투표는 우편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받아서 본인이 개봉을 해서 기표를 하고 사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그 사인들이 서로 안 맞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이 미국의 우편 시스템은 우리보다 상당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곳곳에 일종의 무허가 비슷한 그 투표함을 설치를 해서 우편 투표 용지를 집계를 해서 모아가지고 다시 전달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나쁜 결과, 부정 투표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워싱턴 연수 시절 또 특파원 시절 두 차례 미국 대선을 경험을 했는데 대개 3일 밤, 현지 시각으로 3일 밤 늦게나 4일 새벽 1시, 2시쯤 패자의 승복 선언이 나오고 승자의 승리 선언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한국 시각으로는 4일 오후, 내일 오후쯤이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 시간으로는 4시 정도에 결정이 됐고 오후 4시요? 예, 오후 4시.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내일 오후 4시쯤이면은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4시 50분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각으로 뉴욕 시간으로 2시 50분에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자기- 2시 50분. 예, 그렇게 자기가 승리했다 그 연설을 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결정이 우편 투표까지 개봉이 되어야지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승자 연설이라든가 패자의 승복 전화라든가 이런 게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의외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투표에서 상당히 앞서갈 경우 내가 이겼다고 먼저 승리 선언을 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불복 선언을 하는 그런 상황은 오히려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에 예전에 아들 부시 대통령과 엘고 후보가 붙었을 때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이번에는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당시는 이제 두 후보가 플로리다를 제외했을 경우 모두 270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플로리다의 29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었고 뭐 처음에는 사실 고 후보가 당일 승복을 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뭐 더 이상 개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그때까지의 개표 결과에 따라서 조지 W 부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었었는데 플로리다의 선거인단이 부시 후보에게 간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도 만약 초반에 현재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박빙 지역을 대부분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합 지역 몇 지역의 소송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소송이 크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만 두 후보가 매우 박빙의 개표 결과를 보이면서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주 이런 주들의 개표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두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소송은 2000년도와 같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번 미국 대선은 어쨌든 간에 선거가 끝나고 한 6시간, 7시간 지나서 승리자가 확정되던 예년의 선거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대선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다득표자,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만 미국 대선은 연방정부 전체에 통틀어서 유권자 전체에서 이기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4년 전 대선 때도 힐러리 후보가 전체 유권자 득표수는 더 많았습니다만 각 주별로 배당된 선거인단 확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졌던 거지요. 지금 현재 오늘 언론에 보도된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대선 선거인단은 538명, 절반은 269명입니다. 그러면 26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이길 수가 없죠. 270명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강세, 우세 좀 크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강세, 우세 합쳐서 21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예측 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 우세가 33, 강세가 92에서 125명. 자,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크게 앞서고 있고 이제 바이든 후보는 54명의 선거인단만 더 확보하면 이기게 됩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145명의 선거인단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경합 지역을 거의 다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것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우리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합주, 흔히 미국 대선 때는 스윙 스테이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러스트 벨트다, 썬 벨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스트 벨트는 아마 북부 지역의 공업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겠고 썬 벨트는 남부 지역의 공업 지역, 또 농업 지역이고 상당히 기온이 따뜻한 지역들. 근데 북부 러스트 벨트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렇게 세 개 주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걸린 선거인단이 26명, 46명입니다. 펜실베니아가 가장 많은 20명, 러스트벨트 가운데는. 이 러스트벨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대선 관련 보도에서. 남부의 썬벨트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합치면은 40명의 55명입니다. 이 가운데 플로리다가 2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선 때마다 플로리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이번 대선,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에 아예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펜실베니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 지역 전체를 지금 다 돌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가 됐다고는 하지만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합 지역을 전부 다 돌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후보의 막판 총력전 이 영상 보고 나서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죠? The hidden voter, or whatever they call them. Somebody said they're the shy voters. My people are not shy. Tomorrow we have an opportunity to put an end to a presidency that's divided this nation. Tomorrow we can put an end to a presidency that has failed to protect this nation. Look at that. 자, 이제 막판 총력전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께 핵심적인 질문 드릴게요.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이대로 가서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4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는 졌지만 선거 결과는 이긴 4년 전의 결과가 재현될까요? 그 평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그러나 전문가답게 한번 명쾌하게 한번 전망해 주시죠. 저는 구도상으로는 바이든이 절대 유리하다고 봅니다. 4년 전 힐러리보다도 유리하다고 보는데 두 가지 측면이에요. 먼저 구도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은 부정적 인식이 미국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았어요. 예. 이메일 스캔들이나 여러 가지로. 근데 이번에 바이든 후보는 그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대비될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다른 측면은 주앵커께서 아까 보여주신 이 패널에서 예. 답이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지금 경합주를 크게 해서 197표. 예. 앞장에 이겁니다. 이거요? 예. 여기 보면은 지금 바이든이 216표를 확보하고 예. 있고 경합주가 197표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한 100표 정도의 경합주는 결정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텍사스라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10% 안쪽으로 예. 갔기 때문에 경합주로 났지만 항상 공화당이 이겨왔기 때문에 아, 텍사스는요? 공화당으로 간다. 그런 거 트럼프한테 하면은 간다? 예. 예. 트럼프한테 간다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러스트벨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101표가 결정을 하는데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지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거죠. 이번에 한 곳이라도요. 아니죠. 이제 이번에 거기에서 6곳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6곳?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300표를 확보했거든요. 270표면 되는데. 그럼 이 300표가 어떻게 나오냐? 썬벨트를 다 이기고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이기면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스콘신과 미시간만 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상대적으로 바이든이 격차를 벌여놓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썬벨트에서 이기고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격차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바이든이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썬벨트에서 트럼프가 지거나 또는 펜실베니아가 지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다른 기존의 힐러리한테 졌었던 것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또 여론조사를 볼 때는 추세라는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승세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미국 시간으로는 예. 선거 당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올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아한 게 사전 투표, 우편 투표가 1억 명에 가깝게 투표를 해버렸으면 현장 투표는 한 5천만 명 정도 많아야 그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래서 우편 투표의 개표에 물론 결과가 상관없이 예측이 가능한 데는 상관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걸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신범철 박사께서 뭐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는 사실 바이든 후보가 질 수 있는 확률을 찾기가 사실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016년도에 232표를 얻고 패했습니다. 그럼 270표에서 38표가 빠지는 건데 지금 아까 경합주로 분리되었던 텍사스주가 38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1980년 이후로 단 한 번도 텍사스주가 민주당 후보를 찍은 적은 없지만 만약 텍사스주가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뭐 다른 주는 개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텍사스만 민주당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 선거 결과는 크게 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왜 이렇게 며칠 동안 펜실베니아에 집중을 했느냐라고 본다면 만약 막판에 공화당 유권자들이 결집을 해서 지금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 다른 지역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뭐 개별 선거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국 여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합주들이 트럼프에게 넘어갈 경우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공식은 위스콘신, 미시간, 그다음에 펜실베니아를 이겨야 되는데 232에서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더해봤자 표가 안 되는 것이죠. 26명이니까 258이 되네요. 네네. 12표가 부족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한 경합을 보이고 있는 남부 지역을 다 잃고 나머지 지역에서 격차가 좁혀진다고 할 경우에도 미시건과 위스콘신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다고 보면 바이든 후보로서는 펜실베니아를 지키게 되면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판 유세를 계속해서 펜실베니아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선거가 이제 곧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서도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 추세가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할 확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10%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이길 확률? 네, 근데 이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트라팔가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결국 샤이 트럼프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백인이 65% 정도 차지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표시하지 못하면서도 표를 찍을 때는 결국 트럼프를 찍게 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 표시를 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표시를 하게 되면 화염병이 날아올 수도 있고 총 맞을 수도 있고 예. 이런 상황으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샤이 트럼프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대표적으로 2018년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다들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이상 표 차이로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 공화당 후보가 0.4%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다. 2018년 주지사 선거에서도 결국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을 트라팔가는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 일부 여론조사 기관, 지난 4년 전에 대선 결과를 맞췄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트럼프가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만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아까 러스트벨트 잠깐 볼까요? 그때 여러분께 강조를 못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이 여론조사 러스트벨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파란색이 바이든이고 붉은색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대부분 다 여론조사에서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넉넉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벨트 경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엇갈리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긴다는 데도 있고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이번 미국 대선은 끝나고 나더라도 어느 한쪽이 불복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내전까지 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선거가 있기도 전에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 정치에 참여를 하고 상당히 강한 한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미국의 상황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바이든이 많이 우세하고 있었는데 20일 동안 한 48개 장소 유세를 해서 지지율을 좁혔죠. 제일 중요한 거는 플로리다입니다. 예. 만일에 그 바이든이 그 플로리다에서 이기면은 끝이고 트럼프가 플로리다를 이기더라도 펜실베니아에서도 이겨야만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편 투표와 이 코비드 상황 두 가지 다 트럼프한테는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일어날 사회적인 충돌이나 소요 사태나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그 우려 때문에요. 미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이런 그 분위기가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지난 여름에 인종 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이 시위가 한 2달 동안 굉장히 전국적으로 크게 벌어졌는데 누가 대통령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를 것 같은 우려가 더 많다.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예, 미국에 현재 살고 계시는 김동석 대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 현재 분위기를 여러분께 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선거에 불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는데 말이죠. 역대 미국 대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패자들이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면서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접전을 펼쳤던 과거 대선 때 패자들이 눈물과 함께 눈물을 참으면서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장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And tonight, for the sake of our unity as a people an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y, I offer my concession. I know that many of my supporters are disappointed. I am too. But our disappointment must be overcome by our love of country. Some have expressed concern that the unusual nature of this election might hamper the next president in the conduct of his office. I do not believe it need be so. I personally will be at his disposal. And I call on all Americans, I particularly urge all who stood with us to unite behind our next president. This is America. We will stand together behind our new president. Last night, I congratulated Donald Trump and offered to work with him on behalf of our country. I hope that he will be a successful president for all Americans. I know how disappointed you feel because I feel it too. This is painful, and it will be for a long time. But I want you to remember this. Our campaign was never about one person or even one election. It was about the country we love and about building an America that's hopeful, inclusive, and big-hearted. We must accept this result and then look to the future. Donald Trump is going to be our president. We owe him an open mind and the chance to lead. 저는 이 승자의 승리 선언보다 패자의 저 승복 연설이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올해는 참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저런 전통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소송이라는 법 제도를 따라가게 될 경우에는 저러한 전통이 이제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런 부분이 사실 연방제라는 불완전한 국가 체제잖아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연합을 한 거기 때문에 저러한 양보가 없다면 미국식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가 어려운 체제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한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Do we go from here? Where do we go from here?
찰스 브래들리가 부른 Where do we go from here?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대선을 앞둔 미국인들에게 지금 이 노래야말로 지금 미국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